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지구 반대편 나라의 작은 아이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평소 잘 알지 못하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희망을 되찾을 수 있었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라일라입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왔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제 딸 미라가 희귀 뇌종양 진단을 받은 건 9살 생일을 막 지난 날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의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죠. 6개월 길어야 1년. 의사가 말한 시한부 선고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지금도 그 말을 떠올리면 숨이 막히는 기분이에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에서도 손을 들었죠.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포기했다면 지금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떠나온 나라에선 불가능이라 했지만 한국에선 모두가 희망이라는 단어를 말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만난 건 차가운 병원이 아닌 따뜻한 사람들의 품이었죠. 이건 단순한 의료기술의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경을 넘은 인류의 타인을 향한 연민, 그리고 한 나라의 집단적 선의가 만들어낸 인간적 기적의 기록이에요. 제 딸과 저를 살린 건 의술이 아닌 사람의 따뜻함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미라의 심한 두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성장통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밤마다 고통에 울부짖는 아이를 보며 불안감이 커졌어요. 그렇게 세 번째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의 표정에서 이미 나쁜 소식을 직감했습니다. MRI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말을 고르는 듯 잠시 침묵했죠. 미라의 뇌에 종양이 있습니다. 위치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순간 병실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의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하나 제 심장을 찢어놓았습니다. 이 종양은 우리나라에서 치료할 수 없습니다. 6개월 아니 운이 좋으면 1년 정도. 아이를 편안하게 해주세요. 병원을 나오며 계단에 주저앉았죠. 미라를 꼭 아는 채로요. 그때 미라가 저를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엄마, 왜 울어? 내가 많이 아픈 거야? 아이의 맑은 눈빛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9살 아이에게 죽음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잠들지 못한 채 옥상에 올라가 별을 바라봤어요. 절망 속에서 대학 시절 만났던 한국인 교환학생 친구 수진이 들려준 이야기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나라야.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정말 대단해. 당시엔 그저 친구의 자랑 같은 이야기로 들었죠. 하지만 그날 밤 그 말은 희미한 희망의 불빛처럼 다가왔어요. 잠도 자지 않고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검색어는 단 하나, 한국 뇌종양 치료.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미라와 비슷한 케이스의 수술에 성공했다는 소식을요. 그 순간 마음속에 작은 결심이 자라났습니다. 마지막 기회라도 잡아야 해. 한국으로 가야겠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을까요? 아니면 모성의 본능이었을까요? 확실한 건 그 결정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입니다. 미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무모한 도전이 시작되었죠. 결심은 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한국까지의 여행비, 의료비, 생활비, 천문학적인 숫자에 좌절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부유하지 않았죠. 저는 작은 의류 가게를 운영하는 평범한 싱글맘이었으니까요. 집을 팔자. 생각하기 무섭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10년 동안 모아온 보석들도 가게도 모두 내놓았죠. 친척들에게 빚까지 내면서 돌아올 티켓 값조차 남기지 않았어요. 이건 배수진이었습니다. 성공하지 못하면 돌아올 곳도 없었죠. 라일라, 제정신이야? 돈도 다 써버리고 결국 더 고통스러워질 텐데. 친구들과 가족들 모두 말렸어요. 그 먼 나라에서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른데 어떻게 살겠다는 거야? 하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미라의 웃음소리가 사라질 것을 생각하면 어떤 두려움도 의미가 없었죠. 포기하면 내 딸은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어. 미라에게는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9살 아이에게 모든 걸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대신 미소 지으며 말했죠. 우리 신기한 나라에 가서 놀자. 거기서 머리가 나아질 거야. 한국이 뭐예요?
미라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침대 위에 앉아 함께 지도를 펼쳤죠. 작은 손가락으로 지도 위에 찍힌 작은 나라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여기 아주 먼 나라야.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을 거야. 여권을 만들고 비자를 신청하고 짐을 꾸리는 일주일이 꿈처럼 지나갔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다시 이 거리를 볼 수 있을까?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고향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지금 이 선택이 옳은 걸까?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미라의 손을 잡는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본능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무모함이었을까요? 그때는 알 수 없었어요. 단지 딸을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미라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 우리 진짜 하늘을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미라를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 여행이 우리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어딘가에 희망이 있다는 간절함이 교차했죠. 그래, 하늘을 날아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거야.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낯선 문자와 소리가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10월의 서울은 생각보다 쌀쌀했죠. 미라는 두꺼운 자켓 속에서 작게 몸을 움츠렸어요. 설레는 마음도 잠시,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병원을 찾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인터넷으로 미리 찾아본 고시텔로 향했습니다. 택시 기사님과는 손짓 발짓으로 겨우 의사소통을 했죠. 다행히 고시텔 주인분이 러시아어를 조금 아셔서 기본적인 대화는 가능했어요. 작은 방 하나를 빌리고 짐을 풀었습니다. 미라는 이미 여행의 피로로 잠들어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서둘러 병원을 찾아갔어요. 주소를 쪽지에 적어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길을 물었습니다. 대부분 영어로 대답해 주셨지만 제 영어 실력은 형편없었죠.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를 본 편의점 아저씨가 직접 병원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낯선 타국에서 만난 첫 번째 천사였습니다. 병원은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현대적인 건물과 복잡한 시스템에 압도되었죠. 접수처에서 영어가 가능한 직원을 불러 겨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제시된 예상 검사비와 치료비를 보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모든 걸 팔아 마련한 돈의 3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로비 한쪽에 주저앉아 눈물을 터뜨렸죠. 이제 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모든 희망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미라는 제가 우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채 병원 로비의 작은 어항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 우리말을 알아듣지 못하는데도 손수건을 건네주셨죠. 병원 자원봉사자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분은 병원 국제환자센터 직원을 불러주셨고 통역사를 통해 우리 상황을 들으셨어요. 일단 검사부터 받아봐요. 돈은 방법을 찾을 거예요. 자원봉사자 아주머니의 말이 통역되었을 때 처음으로 한국에서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따뜻한 눈빛은 국적과 언어를 넘어 저에게 위로가 되었죠. 그날 미라는 기본 검사를 받았어요. 다행히 국제환자센터를 통해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고시텔로 돌아온 미라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죠. 갑자기 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온몸을 떨기 시작했어요. 공포에 질려 고시텔 주인을 깨웠고 그분이 119를 불러주셨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그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어요. 낯선 나라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 속에서 딸의 손만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미라를 잃게 되는 걸까? 처음으로 제 선택을 후회했죠. 응급처치 후 미라는 안정을 찾았습니다. 새벽녘 젊은 의사가 다가왔죠. 통역사를 통해 자신을 박준호 교수라고 소개했어요. 그는 미라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미라의 종양 위치가 매우 복잡합니다. 하지만 힘드시겠지만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 말은 충격이었어요. 아르헨티나에서는 불가능하다던 수술을 여기서는 시도해 볼 수 있다니.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더 자세한 검사 후 박준호 교수와 다시 면담했죠. 검사 결과를 보여주며 박 교수가 말했습니다. 미라의 종양은 뇌간 근처에 위치해 있어요. 세계적으로도 수술 성공 사례가 드문 케이스입니다.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그의 다음 말에 다시 희망이 싹 텄어요.
다행히 우리 병원에선 최근 새로운 시술법을 개발했습니다. 위험하지만 70%의 가능성이라도 도전해볼 가치가 있어요. 미라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희망적입니다. 70%라는 숫자가 저에겐 100%처럼 들렸어요. 아르헨티나에서는 0%였으니까요.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렸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죠. 박 교수는 조심스럽게 비용 문제를 언급했어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지만 그는 병원 내 국제환자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모든 비용을 충당할 순 없지만 상당 부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죠. 돈 걱정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지금은 미라의 치료가 우선이에요. 이 말에 무릎을 꿇고 싶을 정도로 감사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겪었던 의사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잠든 미라를 바라보았죠.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늘 웃음 짓던 제 딸. 빛나던 눈동자가 점점 생기를 잃어가는 걸 지켜보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었습니다. 미라의 이마에 키스하며 속삭였어요. 엄마가 약속할게. 너는 반드시 나을 거야. 처음으로 그 말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한국의 의사들이 포기 대신 가능성을 말해준 덕분이었죠. 이 순간 희망의 불씨가 제 가슴 속에서 더 크게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수술 준비 기간은 새로운 경험의 연속이었습니다. 병원 다문화 지원센터에서 우즈베크어를 할 줄 아는 통역 봉사자를 연결해 주었죠. 덕분에 의사소통이 한결 수월해졌어요. 미라는 입원해서 수술 전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병실은 생각보다 편안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내려다 보였죠. 미라는 창가에 앉아 고층 빌딩들을 구경하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엄마, 저기 빨간 지붕 있는 집 봐요. 우리 동화책에 나오는 것 같아. 간호사들은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미라에게 친절했어요. 한 간호사는 매일 아침 색연필과 스케치북을 가져와 미라의 지루함을 달래주었죠. 미라가 그린 그림을 보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 한국어로 멋있다 라고 말하면 미라도 따라 말하며 웃곤 했습니다. 같은 병동의 한국 환자 가족들도 따뜻했어요. 옆 병실 아이 엄마는 매일 과일을 나눠주셨고 맞은편 할머니는 손수 만든 인형을 미라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통했죠. 특히 자원봉사자 아주머니는 거의 매일 병실을 찾아주셨어요. 어느 날 통역사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아주머니가 조용히 미라를 위한 모금을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병원 직원들과 주변 상인들, 교회 신도들까지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왜 저희를 돕고 계신 거죠? 제가 물었을 때 아주머니는 간단히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어려웠어요. 지금은 나눌 수 있을 때 나누는 거죠. 미라의 수술이 다가오면서 긴장이 높아졌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평온함도 느꼈어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혼자였지만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었으니까요. 수술 전날 미라가 처음으로 한국어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간호사들과 의사들을 향해 작은 목소리로 말이죠. 그 순간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미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미 이곳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라가 잠든 후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봤어요. 낯선 타국에서 또 다른 가족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있었죠.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인간적인 따뜻함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의 힘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수술 당일 새벽부터 일어나 미라의 머리를 빗겨주고 병원복을 정돈했습니다. 미라는 예상외로 침착했어요. 엄마, 나 무서워하면 안 되지? 용감해야지.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죠. 수술실로 향하는 길, 미라의 작은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수술실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죠. 엄마, 나 잠깐 잠들었다가 올게요. 기다려요? 눈물을 참으며 웃음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엄마는 항상 여기 있을 거야. 수술은 12시간으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수술실 밖 대기실에서 자원봉사자 아주머니와 함께 기다렸습니다. 시간은 너무나 더디게 흘렀죠. 시계 바늘이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중간에 간호사가 나와 상황을 전해주었습니다. 수술이 예상보다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불안한 마음에 다리가 떨렸죠. 수술 8시간째 갑작스레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발생했다고 해요. 수술 중 출혈이 심해진 것이었죠.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원 벽에 기대어 주저앉아 흐느꼈어요. 자원봉사자 아주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죠.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 따뜻한 손길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수술 11시간째 간호사장이 나와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미라의 상태가 매우 위중했지만 지금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분들이에요. 믿어보세요. 밤 11시가 되어서야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친 얼굴에 박준호 교수가 나왔죠. 그의 표정만으로는 결과를 알 수 없었어요. 숨을 멈추고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죠. 자원봉사자 아주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고 주변에 있던 모든 분들이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그건 단순한 의료적 성공이 아니었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기적이었죠. 박 교수는 지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종양의 95%를 제거했어요. 나머지는 방사선 치료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미라는 생명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중환자실로 이동한 미라를 잠시 볼 수 있었어요. 머리에 붕대를 감고 여러 관과 기계에 연결된 작은 몸이 그렇게 소중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이었죠. 그날 밤 병원 예배실에서 홀로 앉아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눈물이 마를 줄 몰랐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선물 받았어요. 그건 단순한 의학의 승리가 아닌 인간의 의지와 사랑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미라의 회복 속도는 의사들도 놀라게 했어요. 수술 후 3일 만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일주일 후에는 침대에서 일어나 걸음마를 시작했죠. 매일매일 작은 기적을 목격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머리가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미라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을 때 그 웃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들렸습니다. 수술 전에는 항상 두통에 시달려 잘 웃지 못했던 아이가 이제는 매일 웃음소리로 병실을 가득 채웠죠. 물론 회복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재활 치료가 시작되었고 미라는 때때로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병원 스태프들의 끊임없는 격려였어요.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은 치료를 게임처럼 만들어 미라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회복에 집중하는 동안 현실적인 문제가 다가왔어요. 병원비 청구서를 받았을 때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돈을 합해도 절반도 채울 수 없는 금액이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청구서 하단에 지원금 적용이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 병원 직원들과 인근 주민들의 익명모금으로 상당 부분이 해결된 상태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아주머니를 통해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이야기가 지역 신문에 실렸고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는 거였죠. 더욱 감동적인 건 대부분 자신의 이름조차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낯선 사람을 돕는 거죠? 자원봉사자 아주머니에게 물었어요. 아주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많은 나라들의 도움을 받았죠.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갚을 차례라고 생각해요. 어느 날 병실에 작은 편지 뭉치가 배달되었어요. 병원 내 자원봉사자들이 번역해준 편지에는 따뜻한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딸아이가 용돈을 모아 보냅니다. 미라가 빨리 나아서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많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낯선 사람들의 그 진심 어린 응원에 매일 밤 베개를 적셨어요. 특히 한 초등학생이 보낸 편지가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미라보다 1살 더 많아요. 미라가 학교에 오면 제가 한국어 가르쳐 줄게요. 그 순수한 마음이 너무나 값진 선물이었죠. 지역 신문에 소개된 우리 사연은 점차 전국적인 관심으로 확대되었어요. 한 방송국에서 짧은 인터뷰를 요청했고 그 방송이 나간 후에는 더 많은 지원과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에서도 받지 못했던 사랑을 이곳 낯선 한국에서 받고 있었죠. 이 모든 경험을 통해 깨달았어요.
한국인들은 자신의 이름도 밝히지 않고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이구나. 그들에게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언어를 쓰는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죠. 퇴원을 일주일 앞두고 병원에서 작은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미라의 주치의, 간호사들, 그리고 그동안 우리를 도와주신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미라는 한국어로 준비한 짧은 감사 인사를 낭독했죠. 감사합니다. 저 이제 아프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 너무 좋아요. 그 순간 방에 있던 모든 이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건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연결되는 깊은 인간적 교감이었죠.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한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과 포기하지 않는 의지, 그리고 국경을 초월한 인간애가 만들어낸 기적의 이야기였습니다. 라일라와 미라가 한국에 정착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미라는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 생활을 즐기고 있으면 라일라는 한국에 온 다른 외국인 환자들을 돕는 통역사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아르헨티나 현지 언론을 통해 전해져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죠. 때로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뛰어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다가 아닌 도전해볼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의사들, 밤새 수술에 매달리는 의료진들, 그리고 환자의 회복을 위해 헌신하는 간호사들. 이 모든 분들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의료 현장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더 감동적인 것은 의료기술을 넘어선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이 아닐까요? 이름도 밝히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익명의 기부자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미소로 환자를 위로하는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오히려 더 배려하는 우리의 모습이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정과 나눔의 문화,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공동체 정신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국적과 인종을 넘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하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런 사연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간다는 것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동 대통령이었습니다. 다음에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